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한미 반도체 강한 상승 랠리 다음으로 시장에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삼성이 몰빵 중인 이 기업 4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고요.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2,000명을 넘어서 1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 상반기 주식 투자를 이어가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인텔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인텔이 올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인텔 파운드리 그룹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이제부터 파운드리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텔이 2021년도 3월에 종합 반도체 회사에 대한 2.0 전략을 발표했었는데 그 마지막 단계인 대규모 조직 개편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파운드리 산업에서도 압도적인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인텔의 방향성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반도체 제조뿐만 아니라 제품의 설계, 조직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생산과 설계를 분리해서 외부 파운드리 고객사의 비밀 준수를 도모하는 한편 경쟁사까지 아우르는 생산 역량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즉, 두 가지에 대한 그룹을 나눠서 우리가 경쟁사에 대한 물량까지 받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이나 혹은 AI 반도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쏟아지고 있죠. 특히나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기업들보다도 얘네가 실적 발표를 워낙 먼저 하다 보니까 얘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 업계 자체가 거의 대다수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얘네들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 업계 자체가 어닝 쇼크가 나와왔는데 이번에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도체 시장의 질주를 의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2월에 HBM3 위치를 잘못 썼네요. HBM3E를 이 엔비디아 GPU인 H200에 탑재될 것이라는 사실을 라이벌 회사들보다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 마이크론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가이드라인을 계속 냈습니다. HBM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 각광받는 메모리 반도체가 다양한 만큼 지금 당장의 2개월, 3개월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닌 성장의 장기화를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모든 산업이 다 같이 연쇄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는 것은 낙수 효과로 인해서 사실 AI 반도체로 인해서 HBM 혹은 CXL 그와 연결될 수 있는 D램, 낸드 플래시까지 전체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장기화를 기대하고 있고요. 첨단 반도체 생산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 물량들을 어떻게든 생산해내기 위해서 공장 증설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이 공장 증설에 집중하고 있고 당연히 국가들은 우리나라에다가 지어라 라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투자하는 기업들과 그리고 유치하는 국가들이 현재 어떠한 정책을 내고 있고 이 투자하는 유치가 빨라질 것인가 투자의 규모가 늘어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국가별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이 가장 빈약하긴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은 없고 세액 공제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서 반도체를 지원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압도적으로 69조 원을 들여서 시설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금도 주고 세액 공제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8조 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세액 공제, 유럽 62조, 인도 같은 경우에도 13조 원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공장 건설의 비용의 70%를 지원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를 지원합니다. 유럽은 40%,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지원이 되죠. 보면은 규모가 큰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래요? 현재 경쟁력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잘 나가는 기업들을 자궁에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요. 올해 12월 이전에 첫 인도 자국산 반도체 칩도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마이크론의 반도체 조립, 테스터, 마케팅 공장을 짓는 계획에 대해서 작년 6월에 승인을 해서 작년 9월에 이미 공장 착공에 들어갔고요. 이것 말고도 반도체 기업들을 자국 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바이슈노 장관은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세계 5대 반도체 생산국 그룹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대만이나 삼성전자처럼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고 세액공제 정도만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인도로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서 세계 5대 반도체 생산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인도 시장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현재 AI 등 첨단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가 인도를 새로운 반도체 거점으로 삼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요. 한종희 부회장이 이번에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크게 성장하는 시장 중에 하나고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국을 뛰어넘는 전 세계 최대 인구에 대한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전공자에 대한 층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전공자도 있으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인도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미 삼성에서는 인도에다가 가전과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최첨단 공장을 두 곳을 가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도에게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최근에 인도한테 반도체 연구개발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이 아니라고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이처럼 인도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을 꼬드기고 있는데 그런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도 그렇죠.
이번에 미국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발표가 임박한 삼성전자한테 약 60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이 15%, 투자금의 한 15%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번에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 건설 비용의 3분의 1 수준은 60억 달러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더 해야 이 정도에 대한 금액을 준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반도체법이 전체 프로젝트 자본 지출의 최대 15%를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 규모가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커진다고 하면은 보조금이 6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TSMC가 4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받는 보조금이 얼마로 예상되고 있어요? 50억 달러죠. 약 12%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80억 달러를 투자해서 60억 달러를 받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가 투자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처럼 미국 정부는 물론 추가 투자라는 전제가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예상한 규모의 3배를 넘어서는 투자를 유치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한참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워낙 적은 지원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투자 유치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K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도 영위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 쪽에서는 HBM으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경쟁하고 있고요. 비메모리는 새로운 AI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TSMC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밑에서는 인텔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모든 분야에서 실적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2위에서 3위에서 4위까지 밀려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은 K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국내 투자가 아닌 해외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고요. 그거는 당연히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정부가 이번 27일에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대한 회의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해서 의결을 넣었습니다. 정부가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이라고 이번에 표현을 했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반도체나 첨단 전략 산업 투자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색한 한국 정부조차도 반도체 보조금을 고려할 만큼 반도체 유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요. 그만큼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회가 아니면 반도체 시장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보조금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막대한 자금에 대한 투자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특히나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라고 있죠. 향후에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죠.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고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업은 바로 미래반도체입니다. 미래반도체는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제조사로부터 매입해서 고객사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체 제품의 99%를 삼성전자에 사들여서 반도체를 유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자체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유리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수출 비중이 무려 절반을 넘어섭니다. 즉 해외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찾는 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번 엔비디아에 대한 삼성전자 언급부터 향후 삼성전자의 해외 진출로 따른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가 미래 반도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해당 이슈 체크하셔서 종목을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리포트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를 제가 미리 리포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있고요. 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 그리고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100% 무료 회원가입이고요. 여기 보이시면은 전화번호나 여러분들의 집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로 광고 전화, 광고 문자 많이 온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이 없도록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없애버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해당 컨텐츠들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로그인까지 완료를 하시고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면은 하단부에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 이게 있을 겁니다. 해당 정리집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클릭을 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꼭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집 컨텐츠 말고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컨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은 핵심 자료집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급등주를 제가 직접 선별해서 급등 추천주에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단기 급등주를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그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여기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급등 뉴스만 보셔도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좌측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 컨텐츠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서 평생 무료로 해당 컨텐츠 이용하실 수 있는 만큼 해당 컨텐츠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남은 상반기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